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도 변함없이 커머셜 부동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안드라스 유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때요. 네. 이 SBA 론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참 이 커머셜 부동산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투자하기에 참 좋은 기회다. 왜 그러냐면은 몇 년 뒤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네,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커머셜 부동산이냐 종류가 많은데 네. 어떤 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한번 좀 추천 매물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네.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죠. 포스트 팬데믹에도 팬데믹에서 겪었던 충격에 대한 심리적인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저희가 어떤 매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막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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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뭐가 돈이 됩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될까요? 자, 모든 물건을 내놓을 때, 네. 리스팅 자체를 내놓을 때, 이 커머셜 건물은 뻔하거든요. 네. revenue, expense, net income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넌트를 통해서 리스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익성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말이야 당연히 이것을 지금 수익성에서 사서 몇 년 후에 좀 더 캡레이시 올라가고 네. 좀 더 남겨 먹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익성이 과연 몇 년 후도 보장이 될 것인가? 이거는 you never know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그레시브 했죠. 네.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좀 더 어그레시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이 좋고 건물이 괜찮다. 그리고 트래픽도 꽤 많다. 네. 그런데 렌트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슈스토어나 네. 이런 클로딩 스토어 이런 프랜차이즈 레벨이 아닌 네. 그러니까 로컬 장사들이 그들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리스를 리뉴할 수도 있고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리스를 리뉴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경제가 잘 되고 돈을 벌고 하니까 렌트비 내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네. 예전에는 no problem. 내가 캡레이트만 좋고 이제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인컴이 보장되면 당연히 어트랙티브한 매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 순간 리스가 내년에 끝나는 것들 네.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고 할지라도 아무리 레스토랑이라도 네. 내년에 리스가 끝나거나 후내년에 리스가 끝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레드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자, 우리가 확실하게 보건데 여기가 정말 엄청난 맛집이에요. 네. 정말 맛집이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 정말 잘할 줄 알아요. 네. 그러나 리스 자체가 내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이 사람들이 내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확장 이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제는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무엇을 보느냐? 네. 리스크를 정말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 계약에 있어서 장기적인 롱텀 개런티를 보는데 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제가 테넌트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건물 주시고 네. 네. 제가 이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옷가게 대박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네. 저는 1년씩 계약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도 제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7월에 네.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내년 7월에 계약이 끝나고 저는 무조건 리뉴를 할 거를 알아요. 네. 그러나 일단 계약상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지금 너무 잘 돼 있죠. 네. 자, 그렇지만 과연 누가 내년에 장담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네. 물건을 봤을 때 네.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확실한 물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로컬 레벨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건물을 사겠다라는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엔듀라스 이 클로딩 프랜차이즈가 네. 전국에 한 300개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내년에 끝나지만 네. 나는 corporate guarantee를 주겠다. 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그럼. 확 달라지는 네. 거죠. 왜냐? corporate 레벨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 이 사람이 이 로케이션에 망해도 300개 있는 corporate를 가지고 있는 빵빵한 이 테넌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메이닝 기간 동안 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들어올 때 1년씩 안 합니다. 네. 5년, 1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재밌는 게 무엇이냐. 이전에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즘에 차일드 케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미국 분들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국 분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제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네. 이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차일드 케어 프랜차이즈. 아니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아주 올드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네. 이게 신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버거킹, 네.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런 것들 전국에 몇백 개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망할 리가 없다. 아. 그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뭡니까? 계약도 오래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 넷에 건드릴 것도 없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캐치가 뭡니까? 이 프랜차이즈들은 캡레이트 자체가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이 커머셜 투자에서 말씀드린 좋은 네. 이런 물건들 한 6.5% 캡. 그러니까 6.5, 7.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소위 말하는 내가 1밀리언을 투자했을 때에 1년에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6만 5천, 예. 한 7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네네. 꾸준히 믿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4%, 아, 그래요? 5% 아니, 이렇습니다. 그거, 그래요? 그럼 너무 낮은데? 너무 낮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주식 시장에 그러면 내놔도 사실상 그거보다는, 네. 4만 불, 5만 불 떨어집니다. 융자 갖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재밌는 건 뭐냐? 이걸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 그래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죠. 와, 한국 분이신데도 이거를 이렇게 굳이 찾으시는, 그렇다고 이게 건물가가 2밀리언 이러지 않습니다. 다 네. 4밀리언 이래요. 그렇죠. 요즘 특히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의 말씀은 네. 은행보다 낫잖아요. 헐. 근데 웬만한 뮤추얼 펀드도 그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you never know입니다. 하기는 지금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네. 리스크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무조건 네. 살리드 해야 된다. 내가 소위 말하는 retire 했는데 네. 나는 이제는 그런 내 몸을 던져서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펀드는 준비되어 있죠. 네. 이거를 은행에 갖다 놓으면 솔직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리스크를 걸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습니다. 자, 지금 5%로 샀죠. 네. 갖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항상 모든 리스에는 렌트 에스컬레이션이라는 클라스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뭐냐? 매년 인크리스 된다라는 거죠. 아, 렌트가? 렌트비가 인크리스 네. 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그거는 얼마든지 물가 상승률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20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거를 사요. 나 5년 갖고 있다가 네. 10%가 뜨고 내가 또 팔면 돼요. 그렇죠. 그런 어떤 컨셉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우리 애틀란타 이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자, 그런 물건을 찾아요. 네. 자, 찾는데 뭐냐? 꼭 이 수완이나 둘루스 여기 있는 데를 또 원하세요. 자기 사는 근처에 있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잘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혹시 야반 도주하지 않았는지. 와.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사는 포인트가 없는 거죠. 아. 자, 이것은 매니지먼트 프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렇네요. 예, 뭐냐, 이렇게 뭐, 프로퍼티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테넌트가 알아서 다 고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외관, 익스티리어나 이런 거, 뭐, 잔디 관리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눈이 왔을 때 관리라, 이런 모든 거, 아니면 또, 이제, 프로퍼티 밸류가 올라가면 당연히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퍼티 텍스도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거, 그리고 인슈런스도 상승하겠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테넌트가 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트리플 넷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심리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보려고 하는. 네.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쏟을 거면 차라리 더 좋은 캡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신경 쓰는 거. 그렇죠. 네. 내 돈 내고 신경 쓰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수익성이 좋다 이것만 네. 볼 수는 없다. 네. 수익성, 동시에 얼마만큼 롱텀 리스로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의 레이스로 올라가느냐. 이거 다양하거든요. 어떤 네. 물건은 1년에 올라가는 돈이 1%, 그건 너무한데? 0.5%, 저런. 1.5, 2, 어떤 거는 3%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캐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물건들은, 이런 프랜차이즈는 소위 말하는 배짱이죠. 네. 어떻게 하냐면 5년에 10%씩 올립니다. 5년에 10%. 네. 그러니까 건물을 사죠. 2, 3년 안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 렌트가 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느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권합니다. 막연히 지금 좋아요. 사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의 포커스는 뭐냐면 조금 틀립니다. 네. 자, 지금 사시고 앞으로 2, 3년 후에 파셔야죠.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찾을 때 과연 지금 현재로서도 리스팅에 매력이 있는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리스팅에 나와 있는 매물은 정말 그건 그냥 리스팅일 뿐이잖아요. 특히 커머셜 같은 경우는 네. 직접 가서 보거나 일일이 다 따져봐야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렇죠. 뚜껑을 그러니까 열어봐야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듀 딜리전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뭐 사기를 당했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듀 딜리전스를 건성건성 갔기 때문에. 아, 네. 예. 많은 것들을 컨펌해야 될 것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듀 딜리전스가 미니멈 3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뭐 레지던셜과 틀리게 뭐 30일 안에 클로징을 한다? 임파시블 합니다. 사실 지금 30일이라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따져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뭐 만만치 않겠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리고 모든 테넌트에 관련돼서 우리가 에스토폴 서티피킷이라고 해서 네. 이제 테넌트가 지금 현재 랜드롤드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렌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컨펌도 해야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난 컨펌 안 하면 나는 전 오너랑 했는데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자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컨펌을 받고 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 놓쳤어. 다 놓쳐도 네. 저의 트랜잭션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많은 미국의 은행들과 지나가잖아요. 같이 딜을 하잖아요. 네. 융자를 받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이 은행들도 다 잡아냅니다. 아, 은행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이 있어. 이걸 좋냐 안 좋냐. 제가 아무리 무수히 얘기를 해도 네. 뭐 반신반의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이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이 25%나 30%만 다운하고 70%가 넘는 론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퍼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은행에서 커미먼트 레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한 보장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지 은행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은행도 왜냐하면 네. 어차피 융자를 해줘야지 돈을 버니까.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은행들이 이런 그 융자를 내줬다가 그게 부실 융자가 되면서 은행이 도산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요즘은 아주 바짝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몇 개 은행이 네. 문을 닫으면서 금융 감독의 감독 그 기준들이 다 세졌습니다. 다 세졌죠. 예. 지금 융자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받으면 네. 이 물건은 찐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은행 이자율이라는 것이 높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은행들이 이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은행에다가 돈 맡겨놨다가 오히려 내 돈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자율이,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쓰겠다.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또 그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아까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네. 건물을 살 때는 일단 비슷한 수익률을 가지고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expense잖아요. 네. loan amount. 자, 한 예로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loan amount 제가 1년에 내야 되는 loan amount가 30만 불이라고 본다고 쳐요. 예, 1년에. 1년에. 네. 자, 30만 불이나 loan amount를 내야 돼요. 네. 그러나 들어오는 수익성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전이나 지금이나.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높은 이자를 주고 샀어요. 네. 그런데 한 뭐 2년 후나 3년 후에 이자율이 확 떨어져서 네. 이 론 어마운트가 20만 불이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10만 불의 수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생각을 해야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 저희가 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높은 이자율만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다라는. 자, 지금 현재 죽스는 네. 이런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입니까? 이전에 좋은 레이스를 받았죠. 네. 3, 4%를. 그러니까. 받다가 네. 제가 말씀드렸죠. 5 years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건물을 못 팔면 네. 다 갚아야 돼요. 네. 그러려면 재융자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3, 4%의 이자율을 못 받죠. 네. 그만큼 아까 우리 예를 들면 30만 불의 이자, 좋은 이자로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4, 50만 불을 해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좋은 조건으로 사셨던 분들한테 건물값을 많이 낮춰서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다라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기회는 잡는 분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꼭 상담을 하셔서 이를 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는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안드라스윤 부동산을 연락을 하시기를 저희는 이제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거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거강꾼 하듯이 그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요.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겠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회는 곳곳에 숨어 있다. 그 숨어 있는 기회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뭐라고 그러죠? 기원해야 된다고 하나요? 제가 목사 같으면 축복해드리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대박나시길 저희는 바랍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